자, 이번에는 방재 전문가와 함께 현재 충청 지역의 홍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정창삼 인덕대 토목공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정 교수님, 먼저 홍수 상황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자정부터 한 새벽 4시까지 충청권 지역의 서산이라든가 당진 지역에 시간당 100mm 정도의 강우가 한 3시간 정도 집중됐습니다. 3시간 이상 집중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충청권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한 400mm, 300에서 400mm를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발생된 시간입니다. 지금 어제 자정부터 오늘 아침까지니까 거의 80mm 이상의 비가 계속 왔다는 거죠.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졌다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하천도 위험하지만 지금 현재 유역 면적이 굉장히 좀 짧은 지역인 경우는 이제 도달 시간이 한 5시간, 4시간 정도 되는 지방 하천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범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강유역에서만 16곳 정도의 하천 범람 위기 경보가 발생된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유역 닿는 기간이 짧은 시간이 짧은 소요가 빨리 되는 그런 지역 하천 곳곳에서 심각 단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내려졌을 텐데 그러면은 몇 시간 안에 하천이 범람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새벽 3시에 당진천은 범람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일부 보면 예산의 구만교 지점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범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지금 보면 범람한 지역하고 지금 침수된 지역이 아까 그 지역 사진에서 본 것처럼 양쪽이 수위가 같다 보니까 범람을 했는지 이게 내수 침수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굉장히 수위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6곳 정도는 이미 범람 위기 경보가 하천 홍수 경보가 발생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이 비가 지금은 어제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비보다는 지금 잦아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잦아들었다는 게 지금 시간당 50mm입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는 지금 어젯밤에 비해서는 잦아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평소에 비하면 굉장히 극한 호우에 가깝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당 저수지가 수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당 저수지가 지금 가장 비가 많이 왔던 지역에 이제 무안천 유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양천 유역 쪽인데요. 무안천과 산양천이 합쳐져서 다시 무안천으로 빠져나가는 한 4,700만 입방미터, 4,700만 톤 정도의 이제 중대형 이제 저수지인 거죠. 근데 이 저수지가 이제 만일 지금 유역 면적이 너무 큽니다. 유역 면적 자체가 저수지 규모에 비해서 유역 면적은 한 37,000헥타르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온 비를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전 새벽만 하더라도 시간당 700톤 정도의 물을 뺀다라고 했는데 방금 이제 지역 뉴스를 보니까 이제 1,400톤까지 이제 물을 방류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수문을 다 열고 범람 그러니까 붕괴 위험까지 갔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다음 지금 금강홍송제소에서도 지금 예당 저수지 쪽을 가장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안천 하류에 계신 주민들은 범람 위험에 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간밤에 내린 폭우로 이제 물이 엄청 늘었는데 바닷물하고도 또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해안 같은 경우 만조 차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해안의 만조 시기가 지금 보면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정도 한번 고수위를 찍고요. 그다음에 밤에 21시에 한번 다시 고수위를 찍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왔던 새벽 시간에 내린 비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바다의 수위가 굉장히 고수이기 때문에 지금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에 좀 걸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가 좀 더 강하게 온다라고 하면 홍수, 하천 범람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시점입니다. 대신 이제 오전 9시가 지나서 바닷물의 수위가 만조 수위가 조금 빠져나가게 되면은 홍수 위에 대한 우리가 위험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아직까지 9시부터 우리가 12시라든가 오후 한두 시까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9시 정도부터는 물이 빠지기 시작하지만 아닙니다. 9시가 최고 만조 최고 만조여서 수위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씩 떨어지긴 하지만 아직 그렇습니다. 안심할 상황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한두 시까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피해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호우의 특징이 새벽부터 이제 오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도 많이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초기에 이렇게 많은 저도 호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당 100mm가 3시간씩 오는 뭐 그냥 물폭탄이 쏟아진 거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이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복구를 준비하시는 건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구보다는 주변에 있는 안전 공간을 확보하고 긴급 대응 정도로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공간은 뭐냐면 호우 경보가 내려진 16개 지점 주변에 있는 지하 공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홍수 경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하천이 범람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홍수가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우리가 2년 전에 이제 오송 지하차도 참사라든가 아니면은 흰남노 때 이제 포항 냉천 사고와 같이 지하 공간으로 많은 물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홍수 경보가 내려진 지역의 주변에 있는 지하 공간들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하 공간 말씀하셨는데 그 도심에 사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를 특히 높은 아파트에 사신다거나 그렇습니다.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지하 주차장 이런 곳이 생각보다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호우의 특징이 이제 새벽에 왔다 보니까 지금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신 분들은 굉장히 비가 많이 온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로 새벽에 온 비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같은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호우의 3배 이상의 강도로 내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굉장히 가중된 상황인데 지금 하천의 수위라는 건 우리가 지체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3시간 4시간 지체 시간을 가지고 홍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홍수위가 상승해서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아파트의 고층에 계신 분들도 안전하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지하 공간으로 크게 물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포항 냉천에서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네, 특히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두신 분들 혹은 뭐 차를 빼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당장은 안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금강유역 쪽에 보면 16곳에 홍수 경보가 내렸습니다. 홍수 경보는 실제로 현장을 가보시면 제방을 넘치기까지 한 1m 정도 뭐 거의 정말 거의 가득 찬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호우 상황이라든가 상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범람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홍수 경보가 내려진 16개 포인트의 지점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지하 공간에서는 차량을 뺀다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충청 지역은 이제 비가 또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앞으로 추가로 예상되는 위험 요인들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비들이 순식간에 왔기 때문에 토양이 굉장히 많은 물을 함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 한 명 이제 축대가 붕괴되면서 한 분이 돌아가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보에는 이제 대하천은 지금 보면 어제 새벽에 온 비보다는 조금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대하천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만 소하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비가 오는 거에 따라서 범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위험한 거는 산사태와 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으로 대피령이 내려지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산사태 대피령이 내려지면 산사태가 미리 어떻게 올지에 대해서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나무의 떨림이라든가 물솟음이라든가 뭐 우리가 매뉴얼에 나오는 요소들은 있지만 실제로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굉장히 비가 강하게 오면 시끄러워서 바깥 소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또 야간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면 주변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피령이 내리면 가급적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지자체에서 권유하는 대피 장소로 사전 대피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바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년 전인가요? 저희가 포항 냉천의 포항 지역에서 굉장히 큰 비가 나왔을 때 저수지 붕괴라든가 이런 사건이 이어졌을 때 지자체 공무원분들께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대피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지역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귀찮거나 아니면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위험 지역을 떠나기를 조금 꺼려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지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대피를 권고하면 그 권고에 조금 잘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그 지역의 위험 요소를 미리 사전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위험 저지대라든가 범람 위험 지역, 그다음 지하 공간, 그리고 산사태 위험 지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현장에 직접 출동을 하셔서 본인의 안전도 확보한 상황에서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을 굉장히 안전한 공간으로 유도하고 그다음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 같은 것들을 계속 보내주시겠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자체 이제 재난 안전망도 있지만 최근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자체 보면 시장님이야 모든 분들이 이제 같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많이 운영도 하시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예전보다는 한 단계 앞선 재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문자가 오는 거 잘 확인하셔서 그 대피 요령에 따라서 잘 대피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좀 직접 찾아가서 네.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어디 운전을 한다거나 배달 같은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배달을 자제하라 그러면 이제 모든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배달을 자제해서 이제 배달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 생업이 어려운 경우는 발생하면 안 되지만 네. 침수가 발생한 지역 주민들은 배송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침수가 발생하게 되면 물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바닥의 상황, 도로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맨홀이 열렸는지, 그다음에 또 전봇대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감전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배달을 조금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달 하는 앱이라든가 이런 회사에서도 요즘은 실시간으로 이제 침수 지역들을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한 콜들은 자제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서로 이제 소비자라든가 그다음에 공급자가 서로 다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에서는 배달이 지연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또 여쭤보겠습니다.